산타맘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맘님을 반갑게 환영해 볼까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남편도 백수, 저도 백수.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뭐 직장을 다시 갈 엄두는 전혀 못 냈었고,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 산타가 진짜 한 3살 때까지 모세기관지염, 막 폐렴 이런 쪽에 굉장히 맨날 소아과에 출퇴근했었거든요. 아,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슬퍼.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공부하고 막 제품 찾고 이러다가 제가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조금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이 제품을 런칭하고 지난달에 3일 동안 월 매출이, 그러니까 3일 동안의 매출이 한 1억 5천 가까이 됐고요. 3일에요? 예, 이번 달에도 한 3일 공구를 했는데 한 1억 가까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팔로우 수를 어떤 식으로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랑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막 좋아요 누르고 다니는 거는 사실 불편하잖아요, 서로. 네, 의미 없는 사람과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남성과 소통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그냥 해시태그 선팔마팔 이런 해시태그 찾아가가지고 아무하고나 막 무작위로 팔로워 맺는다 해도 어차피 알고리즘에는 허수죠. 예, 허수로 채워지기 때문에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딱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인스타그램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좀 흥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친구 5명부터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무 이상한 사진을 올려도 와서 무슨 이렇게 댓글이라도 남겨줄 만한 그런 친구 5명을 만들어라.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초반에 인스타그램은 사실 사진 올리고 좋아요 정도만 해주는 게 일반적인 기능이었어요. 지금 뭐 막 근데 인스타그램도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릴도 있고 또 긴 시간 올리는 것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막 한데, 이 기능을 다 쓰시나요? 제가 초반에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라이브도 했었어요. 라이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라이브는 전혀 하지 않고요. 라이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릴스는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릴스에는 상업적인 릴스예요? 상업적인 릴스가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냥 재미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올리기도 합니다. 이야, 역시 4만 팔로워는 여유가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는 뭐 그렇게 했다가 눈치도 보고 그럴 텐데. 저도 물론 눈치 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금도 딱 제가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를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팔로워가 4만이지만 그 4만 명이 다 저를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10%도 저를 정확하게 알려나? 제가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이고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10%는 또 묵묵히 댓글 안 남기지만 저에 관심 있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진을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말 한마디에 질타할 것이다라고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도 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를 제가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진행하기 전날부터 계속 이 제품이 지금 공동구매예요, 하고 있습니다, 할인 특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한 5일 정도 지나서 공구 언제 했어요, 놓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올려서 실패할까봐,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을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올려서 관심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네, 그리고 삭제 안 해도 되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그냥 소통용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팔로우 수 대비 좋아요가 몇 개 정도 돼야지 그래도 괜찮은 계정이에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팔로워가 1000명일 때는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팔로워가 이렇게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팔로워가 없겠죠. 예. 제가 한 1000명 팔로워일 때 좋아요가 한 100개, 200개 이렇게 10에서 됐었던 20%? 거. 예, 10에서 20%. 그러면 이제 4만이 되면은 좋아요 수가 한 4,000개는 찍어야 되잖아요. 10%면은. 그렇게 안 나오죠. 예, 그렇게 안 나오고 여전히 한 300, 400 뭐 좋은 결국에는 영상이 1000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팔로워 수가 많아지는 거랑 비즈니스랑 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네, 그게 정비례는 절대적이진 않다. 아니에요. 네, 네. 약간 이렇게 로그암처럼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좋아요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동구매를 오픈했을 때 완전 홍보니까 좋아요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특히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그 로직에 의해서 그거 안 뜨죠. 홈에 안 뜨죠. 잘. 네, 잘 안 떠요. 그쵸. 그런 네. 것들은. 그렇지만 매출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시작해도 10,000명의 팔로우 가능한가요? 아유, 그럼요. 그런 신부님 많아요. 저 같은 아재잖아요. 저 네. 완전 40대 아재가 네. 이제 이거 딱 시작했어요. 네.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게 하려면 사진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잘 찍어야 할까요? 그 사진 막 잘 찍고 영상 그 퀄리티 막 높이고 이러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제 계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도 사진을 잘 찍는 편도 아니고. 에이, 거짓말. 잘 찍던데 아까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 잘 찍던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막 찍고 네. 또 영상 편집 기술도 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소통할 거리를 던져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못 찍는 편이고 감성 사진 이런 건 1도 못 찍고요. 이런 건 좀 있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20대고 되게 예쁘고 잘생겼어. 그러면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한 편이죠. 아, 그런 분들은 유리하시죠. 유리하신데 모두가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예쁠 순 없잖아요. 그럼 나만의 컨텐츠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40대 아저씨라는 컨텐츠가 있다면은 요즘에 릴스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신 아저씨께서 이제 와이프랑 춤을 추셨던가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게 재밌게 춤추는 영상들이 떡상해가지고 지금 팔로워 수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계정들도 있고요. 언급할 순 없지만 이제 60대, 70대 할머니들도 릴스나 이런 걸로 잘 찍어가지고 갑자기 떡상해가지고 막 팔로워 60만, 100만 막 찍는 분들도 진짜요? 되게 많거든요. 남녀노소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어요. 청출어람 있었나요? 아유, 그럼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오, 진짜요? 네, 그럼요. 네네네. 와, 대박이다. 네, 저는 4만 만드는데 4년 걸렸는데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4만 명 다 돼가신 완전 청출어라. 대박이다. 네, 그 저는 4년 해서 이제 임매출인데 4개월 하셔가지고 월천 매출 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죠. 자, 인스타그램은요, 특징이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뭐 산업용 기자재를 팔 수는 없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네, 그렇죠? 네, 네, 네. 어울리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네. 공부에 아, 적합한. 네. 알려주세요. 조금은 접근이 쉬워야 될 것 같아요. 산업용 기자재를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스타를 네.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격대도 너무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찐 고객이 생기고 나면 가격을 올려도 되지만 초반에는 접근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은 한 3만 원 이하.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수요가 많고 객단가가 낮은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좋다. 그쵸? 네네네. 그러면 초반에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좋다. 네, 그런데 너무 또 음. 그 뭐 치약, 음, 비누 이런 제품들에서 포인트가 없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리트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마트에 혹은 온라인 쿠팡 뭐 실버가에서 충분히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비누, 손세정제 이런 것들은 진짜 100원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에서 정말 파격적인 특가로 가지고 올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그걸 사겠다고 며칠을 기다려서 공부 기간에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은 독특한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요 근래에 제가 다른 마켓 가서 산 제품이 있는데요. 샴푸바. 유기농 재료로 가지고 이제 환경오염 되지 않는 샴푸바를 제가 샀어요. 그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사는 제품에 조금 적합한 거죠. 그냥 손으로 씻는 뭔지 그런 알겠어요. 비누 말고 느낌 왔어요. 네, 친환경 소재라든지 아니면 좀 그 효과가 특별한 입소문을 탈 수 있는 제품군.
산타마님 저 지금 가슴이 되게 웅장해지고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 나처럼 이렇게 짬바가 지금 한 13년 된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데 초보자들은 얼마나 느낌이 올까? 진짜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인스타그램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인스타그램으로 막 유머 계정도 많이 보고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인스타그램 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떨어뜨리고 잠들거나 그게 제 거의 생활 패턴이에요. 자기 전에. 네. 유튜브는 너무 길어서 보기 싫고 네, 인스타그램이에요 무조건. 네,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강자신 저 강자 아니에요. 네, 아직 성장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4년 하셨어요. 네. 4년 하셨고 공부도 수차례 진행하셨을 거예요. 수십 차례 진행하셨을 거예요. 네, 수백 차례 네. 진행하셨을 거예요. 딱 느낌 오나요? 이거 갖다 팔면 잘 될 것 같다. 느낌 오나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의 원칙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스토리로 녹여낼 수 있는 포인트. 그냥 예뻐요. 이런 게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요거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산타맘님의 내용을 보고 좀 산타맘님이 수강하는 강의하는 그 시간대에 너무 안 맞아갖고 그래서 산타맘님 수업을 못 듣는 사람도 네. 산타맘님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만 보고도 충분히 따라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막 DM으로 저 산타맘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들어가보면 말투가 비슷해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처음 성장할 때 제가 어디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 피드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좀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대부분. 네네, 거의 근데 여성분들. 저처럼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분들도 네네. 산타맘님한테 오나요? 네. 그 상담이나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많죠. 기업 대표님들. 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로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이대는요? 30대? 30대부터 다양한데 요즘에는 5, 60대 분들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셔가지고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하나 정보 하나 노출해 드릴까요? 저희 온라인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네. 남자가 70%고요. 여자가 30%예요. 네, 그렇다. 이쪽은요. 그리고 나이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나이가 많을 때가 언제냐면요. 27살에서 35살 사이 남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구나. 이쪽 시장은요. 온라인 그 마켓 시장은 플랫폼 시장에는. 네. 근데 인스타그램 시장은 3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고 여성분들이 진짜 많다. 네. 이런 거죠. 완전 시장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 저처럼 인스타그램을 이제 산타마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네.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도전을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브랜딩을 하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제품을, 그러니까 이런 분 있어요. 그 주스를 착즙해서 판매하시는 제 수강생은 아니지만 그 계정을 잘 운영해 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본인이 직접 그 뭐 오렌지라든지 이런 과일을 착즙해서 주스를 파는데 이 주스에 대해서 브랜딩을 잘 하셔가지고 계정을 잘 운영하셔서 본인이 이제 판매하실 때 공동구매로 판매를 하시죠. 거의 바로바로 완판이 되시더라고요. 남성분이 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어떻게 보면 엄격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SNS란 말이죠. 네.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 있나요? 뭐 계정이 정지당하거나 계정이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많죠. 있으셨죠?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되게 난감하죠. 별로 뭐 그냥 흔해서 어떨 때 그러냐면 갑자기 공동구매를 시작하면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그럼 그걸 대댓글을 다는 작업에서 너무 많은 걸 섀도우 달아서. 밴이 걸리는 거죠. 뭐 이렇게 작업이 갑자기 댓글을 많이 한다. 갑자기 그러면 트래픽이 확 늘어난다. 네,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뭐 일주일 정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정지, 그 다음에 또 2주일 정지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요? 또 그때 좀 살살살살 작업 좀 줄이고 이러면은 다시 2주는 안 되고 좀 괜찮아지다가 또 갑자기 팍 많이 하면은 뭔가 산타마님은 뭔가 자연과 함께하고 뭔가 인위적인 거하고 전혀 멀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네. 또 있으시네. 작게 그 살살살살 그 계정의 반응이 지금 좀 버벅거리네 그러면 작업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인스타그램 계정을 좀 달래가면서 근데 섀도우밴 걸린 적 많아요. 그래서
공동구매 기간에 섀도우밴이 걸리면은 이제 사진만 올라가요. 글도 안 올라가고 좋아요도 못하고 댓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공지를 하는 거죠. 사진 안에 저 지금 섀도우밴 걸렸으니까 여러분 질문하실 때는 DM으로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게시글로 답변 드릴게요. 그 산타맘님은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직원들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본인만 하시나요? 저만 하고 있어요. 남편분도 안 하고? 네네네. 아, 되게 힘드시겠다. 그게 잘못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섀도우밴처럼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직접 게시물도 직접 만드시고? 네, 제가 다 직접 하죠. 그래서 이동 중일 때는 한 10분 대기 시간 있으면 피드 팍 올리고. 근데 어제는 못 올렸어요.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자, 공동구매를 시작한 초보자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작위적으로 양만 늘리는 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양보다 질이다? 네, 정말 질이에요. 예,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더더욱. 근데 뭐 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게시물이 떨렁 3개밖에 없으면 그쵸. 팔로우도 안 생길 텐데 그쵸. 어느 정도 좀 그릇이 찰 때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네. 노력은 하셔야겠네요. 네, 그 컨텐츠의 질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컨텐츠의 질도 중요한데 컨텐츠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 처음이면 게시글이 못해도 몇십 개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되고 저는 팔로워들의 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무조건 팔로워 수 나 10,000명 되고 싶어 이래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손팔마팔 절대 하지 마시고 100명이라도 진짜 내가 올린 글에 관심 가져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계정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품을 브랜드 런칭하고 제 제품을 공급해주는 계정들이 있는데요. 막 몇만 돼도 몇 개 못 파시는데 1,000명인데 막 300개, 400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사게 되면 왠지 더 비싸게 사는 느낌인 것 같다. 예, 왜냐면 인스타그램의 특유의 감성을 이용해서 마치 안 사면 안 될 것 같처럼 호객을 해서 좀 더 비싸게 사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더 저렴하죠. 아, 더 저렴해요? 네, 제가 이 코아시스가 정가가 31,000원이거든요, 한 박스에. 네. 근데 인스타 공동구매로 22,900원에 판매해요. 근데 평소에 노출되는 가격도 그 이상이거든요. 온라인 스토어에는요. 같은 제품에 한해서는 온라인 마켓이 최저가가 보장되는 상향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 소비자들도 다 알 건 다 안다? 네네. 이거죠? 검색해보면 바보가 바로 아니다? 나오니까. 예. 공동구매를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마케팅 기법이 아니다. 진심 어린 소통과 그리고 신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강해요. 네, 뭐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수만 명이 들어와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 1대1로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말씀하시길 인스타그램은 다르다.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피드를 태우는 게 아니라 돈을 광고비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소통과 신뢰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저는 테크닉을 몰랐어요. 몰라서 지금에야 이제 뭐 해시태그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익혀진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죠. 예. 근데 결국에는 구매했던 사람들은 소통했던 사람. 그리고 4년 전에 소통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제 피드가 올라가면 DM 보내주고 댓글 남겨주고 이렇게 해요. 4년 전에 네. 그래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죠. 가끔씩 피드 방문하면 와 그쪽 아이도 많이 컸네요. 아 산타도 많이 컸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 산타맘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이 얼굴이 올라와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네. 아이들을 노출을 시키는 게 자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노출 안 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 하고는 싶거든요. 근데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저는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건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가족욕을 하게 되면은 진짜 지구까지 가서라도 진짜 꼭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틱톡도 해보고 유튜브도 아주 작지만 일부 해보고 물싹식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스타도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유독
이렇게 찐팬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그런 건 없다. 악플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틱톡에 올라가면 악플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진짜 소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이 사진에 올라가면 좋아요가 줄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이 사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희한하게 저희 그 팔로워들은 제 소식이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트래픽을 보면. 온라인 사업 하시면서 인스타그램 하시면서 4년 동안 항상 우상향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유, 그럼요. 네, 막 왔다 네. 갔다 뭐 한 해 네. 만에 이런 적도 있었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위기의 순간 분명히 힘든 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떤 힘든 점은 어떤 거였고? 힘든 점은 아무래도 이 트러블인 것 같아요. 관계면은 그 인친들과의 트러블? 네네. 일대 다수로 트러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배송 실수라든가 뭐 이렇게 그 소통을 거의 DM으로 많이 하니까 DM의 문자가 이제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말과 글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이과형이라 그런가 또 경상도 여자라 그런가 글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너무 다정다감하신데요? 이렇게 요점만 간단히 이런 글을 쓰니까 제가 이게 안 그래도 저희 수강생들도 아니, 말을 하면 안 그런데 글이 좀 딱딱하다. 카톡 하다 보면 마상 입는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점. 예, 저 물결 물결 이런 걸 안 쓰니까 제가 물결 하트 뭐 이런 거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쓰니까 오해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전 바로 전화를 하죠. 그럼 또 해결이 풀리고? 되고. 예. 아, 이게 인친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생하고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죠.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저의 글 말투가 좀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 그냥 전화를 해요, 저는. 예, 그러면 좀 풀리고. 맞아요.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들끼리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찐팬이 돌아서면은 그게 제일 무섭다고. 맞아요. 예, 찐팬이 안티가 되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나의 좀 민낯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면은 사실 되게 무서워요, 솔직히. 맞아요. 혹시 제 팔로워 중에서 저한테 서운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분명 공동구매 돈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망설이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이게 마케팅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네 축제 같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많으면 거기에 막 가게들이 생기잖아요. 뭐 네. 솜사탕 팔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스타그램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너도 나도 파니까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제가 파는 제품군에 한계가 있고 제가 안 파는 것은 또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브랜딩은 해서 남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게시글 하나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쪽 영역은 사실 도전할 필요도 없었고 도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더니 그냥 회사 직원들 모르게 저 혼자 따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 10분 늦게 온 게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드립니다. 자, 산타맘님, 올해 목표가 있으시다면? 올해 목표는 저는 이제 유튜브 1만 찍기.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제 목표고요. 또 유튜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정 하나 새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기획을 해서 해볼 생각인데 많이 공부해서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해 보려고요. 저랑 동맹 맺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느낌 받았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서 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아직 미개척 분야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또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우리 산타맘님 채널에 가셔서 또 노하우 더 많이 얻으시고요. 또 아울러 투트랙 채널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산타맘님 TV와 저희 투트랙 TV는 동맹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